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9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역을 확대하여 분수체를 만드는 개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체를 포함하는 더 큰 체를 생각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선형대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형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형 공간이라는 것은 덧셈 연산과 스칼라 곱셈 연산이 있어서 덧셈에 대해서 가왕군을 이루고 있고요.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덧셈 연산과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선형 공간 안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집합이 있어서 그 부분집합의 1차 결합들로 모든 원소를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떤 집합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저라고 했었죠. 이 주어진 기저는 서로 같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벡터 공간이 주어지면 그것의 기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같다고 했었고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었죠? 벡터 공간 V의 차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주어진 벡터 공간이 어떤 스칼라 체 위에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서브스크립트 F를 강조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선형 공간과 또 다른 선형 공간 사이에 관계성을 맺어주는 것, 환준동형이나 군준동형처럼 선형 사상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덧셈과 스칼라 곱셈 연산이 보존되는 사상이었었고 그럴 때 소위 말하는 동형정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동형정리는 차원에 대한 동형정리였는데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환준동형이나 군준동형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실제로는 차원 정리도 사실은 상 벡터 공간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대체의 뜻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성질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는 확대체의 소위 말하는 차원 정리를 기술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원 정리는 이름을 바꿔 타워 정리라고도 합니다. 먼저 확대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체 F가 K가 F의 확대체 익스텐션 필드라고 합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F는 K 안에 부분집합으로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이 들어가 있는 방법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함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포함함수가 매장사상이어야 됩니다. 즉 1대 1이고요. 더 나아가서 환준동형이어야 됩니다. 덧셈 구조가 보존되고요. 곱셈 구조도 보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을 F에서 하는 것과 K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이 F를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K 안의 부분체라는 말, 서브필드라는 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매장 사상이 들어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합 기호가 아니라 부등호 기호로 표시하기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리수체죠. 유리수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실수체에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수체는 복수수체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이 R은 Q의 확대체, R은 다시 C의 무슨 체? 부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확대체가 있으면요. 이 확대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F의 곱셈에 대한 단위원은 이 확대된 체의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같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말하는 매장사상 포함함수는 환중동형사상이었으므로 곱셈의 구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1은 1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이고요. 그랬을 때 이항에서 묶어주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이거죠. 체면 정역이니까 I1이 0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I1이 0이면 I는 이미 덧셈에 대한
분준동형이기 때문에 0은 0이었었죠. 이거이면서 요거니까 1이 0과 다른 상황이라면,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 함수의 이체 f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면 이게 다를 테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다고요? 1대1 대응이 되지,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 따라서 뭐예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요것에 여건을 곱하면 소약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된다? I1은 1이 돼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체를 확대해 나가지만 곱셈에 대한 단위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인데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체 F가 두 개의 부분체를 가지고 있어요. 기호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K1과 K2도 이미 F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뭐다? K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교집합은 물론 K 안에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이 단순히 K 안의 부분집합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뭐다? 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체고 이것이 체니까 두 개의 교집합에 있는 것도 체겠죠. 뭘 확인해 줘야 되는 거냐면 환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이거죠. 여기에 A가 있었어요. 그러면 A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0이면 0이 있는 거죠. 0이 있다면 각각에 있을 테니까 있어요.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예요. A는 K1 안에 있고요. 또 동시에 A는 K2 안에 있어요. 그러면 A분의 1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K1 안에 있고요. 또 동시에 A분의 1은 K2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1 나누기 A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K1과 K2의 교집합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주어진 원소에 대한 여건이 여전히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니 이 자체로서 하나의 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는 임의의 K 알파들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K 안에 있으면요. 그럴 때 얘네 교집합을 택해도 여전히 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Q루트 2와 Q루트 3은 Q의 확대체입니다. 대지포 보면 Q의 루트 2는 집합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원소들입니다. Q의 루트 3는 이렇게 써지는 원소들이라고 합시다. 확인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모두 다 Q 위의 확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앞에 결론이 뭐냐면 Q intersect Q 루트 3이 여전히 뭐다고요? Q를 포함하고 있는 건 자명하죠. 그럴 때 이것이 체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Q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은 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A 플러스 계산이 필요하지만 는 C 플러스 D 루트 3인데 이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 조건은 산수가 안 필요합니다. 요걸 제곱해 가지고 좌변을 제곱해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산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앞으로 배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A는 C라는 걸 알게 되고요. B는 D는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arbitrarily A에 대해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A는 Q라서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뭐다? Q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얘기의 기본적인 요지들은 다음과 같은 확대체의 교집합에 대한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제로 알아내는 게 주요 공부 얘기이기 때문에 요 연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꼭 한번 왜 연산이 잘 안 되는지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연산을 해줘야 되죠. A-C는
b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c 루트 3 해서 a 빼기 c의 제곱은 여기를 연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b제곱 2 빼기 2bc의 루트 6 더하기 c제곱 뭐예요? 곱하기 3이죠. 다 유리수고요. 여기가 뭐예요? 무리수네요. 그래서 가능성 뭐 있어요? b나 c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죠. 그럼 귀납적으로 b가 0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설정하게 되면 a는 c와 같다는 걸 알게 되고 자동으로 bd는 0이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두 개의 확대체에 대해서요. 지금 q는 q 루트 2, q는 q 루트 3에 대해서 합집합을 생각하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합집합은 모두 다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합집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루트 2는 q 루트 2에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루트 3은 q 루트 3에 있다는 게 확실하죠. 하지만 체이려면 최소한 곱셈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루트 6은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마치 설명이 필요합니다. 루트 6이 a 플러스 b 루트 2로 쓸 수 있느냐? 예, 앞에와 비슷한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a, b 모두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루트 6은 c 플러스 d 루트 3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체가 아닙니다. 교집합은 체지만 합집합은 체가 아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지만 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 확대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자 벡터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주어진 확대체가 있으면요. K가 F의 확대체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K는 F 위에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공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셈을 정의해 줘야 되겠죠. 그건 딴 게 아니라 두 개의 벡터 A, B를 그대로 그냥 체에서 더하기 연산으로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칼라 곱셈 연산은요. R배를 해준다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체에서의 곱셈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벡터 공간의 일반적인 성질을 모두 만족합니다. 이것은 가완인 거는 처음부터 K가 체로서 가완이었기 때문에 가완군을 이루겠죠. 덧셈에 대한 가완군이요. 곱셈에 대한 얘기들과 분배 법칙은요. 정확하게 체의 성질이죠. 분배 결합이요. 더 나아가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벡터 0이라고 선언하지만 이건 사실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1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서 말하는 1은 F 안에 있는 1입니다. 이 1에 대하여 1 곱하기 임의 원소를 곱하면 뭐였죠? 이거였었죠. 주어진 벡터를 한 배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과 같다는 얘기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0배를 하면 A는 0입니다. 이것은 이미 체에서 다 성립하는 성질들이죠. 1 곱하기 특별히 0을 하면 뭐예요? 0이죠. 이 또한 체에서 성립하는 성질이죠.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K가 F 위에 벡터 스페이스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도요. 확대체 중에서도 벡터 공간으로서 차원을 이제 선언해 주는데요. 임의 벡터 공간은 차원의 개념이 있었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호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벡터 공간 K가 F 위에서의 차원이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호 표기하겠습니다. 군에 대한 지표와 같은 기호를 표기하는데 그 이유는 갈로아 이론을 배우게 되는 다음 학기 때 알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K가 F2의 벡터 공간일 때 이 디멘전을 표기하는 표기법이 이와 같이 표기한다는 것. 그렇다면 특별하게 확대체 K가 F2에서 유한 차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K를 F2의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Finite Dimensional Extension이라고 하고 줄여서 F2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럼 벡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들을 그대로 한 번 더 리콜해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었죠. 체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루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의 차원은, 즉 이 말은 dim f of f는 1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저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였었죠. 두 번째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있으면요. 부분 공간으로서 그러면 차원은 여전히 포함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등호 조건을 같이 넣으면요. 포함되어 있으면서 차원이 같으면 사실은 어떻다? 두 개의 벡터 공간은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 디멘전이 같다는 얘기는 기저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두 개가 스팬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으로부터 그냥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번 더 예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K가 F2에서 1차원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확대가 된 게 아니에요. K는 F예요. 왜 그러냐면 K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A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집합 S를 생각합니다. 이 S를 생각하면 이것은 1차 종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1에다가 스칼라배 K1, K2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K1과 K2는 F 안의 원소죠. 스칼라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해서 자명하지 않은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1차 종속이면. 그런데 그렇다면은 K2가 0은 될 수가 없어요. K2가 0이면 K1도 0이 돼서 이때 뭐라고 그랬죠? 이 S는 1차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이거죠. K2는 0이 아닐 테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K2분의 K1이 A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K1, K2, 스몰 K1, K2를 F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F 안의 원소겠죠. 그런데 지금 처음 출발이 A는 어디에 있었어요? K 안에 있었어요. 맞죠? 0 빼고요. 예. 그러면 K는 0 빼고 F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0은 뭐예요? F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K 전체 다가 어디에 안에 있다? F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는 F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1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이상을 선택하면 무조건 뭐다? 1차 종속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제를 하나 더 들면요. 사실은 복소수는요. A 플러스 B이에요. 물론 A, B는 R의 원소예요. 그럴 때 이 집합은 기저집합이에요. 그게 정확히 복소수 상등이었죠. 예. C는 span over R 위에서 1i였었고요. 1차 독립인 걸 확인하는 파트가 이거죠. K1 더하기 K2i가 0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K1, K2가 R에 있는 스칼라로서요.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K1도 K2도 모조리 다 0이었었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기저였어요. 1호부터 기호를 dim over C over R은 2라고 쓰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입하게 된 기호가 이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마도 궁금해할 법한 상황인데 임의로 주어진 확대체가 있었어요. FE에. 그럴 때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써줄까에 대한 문제인데 대답은 이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하라? 적당한 다변수 다항식 환에서 쉽게 말하자면 알파1부터 알파-m까지에 대한 값을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꼴로? 분수꼴로요. 이 분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때 K가 이미 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요 소위 말해 확대체는 다음과 같은 소괄호로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런 유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만약에 K가 FV에서 M차원이고 유한차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V의 기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기저집합을 다음과 같이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K는 T 위에서 리니어 스팬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기를 K는 체예요. 그래서 이 T 안에 있는 원소들이 어떤 거냐면 얘네들의 선형결합들 뿐만 아니라 체이기 때문에 곱셈들도 다 만들어질 거고요. 그거의 역수들도 다 들어가 있겠죠. 맞죠? K 안에는.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내가 정의한 요 기호인 이 집합이 전부 다 K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역으로 아예 처음부터 알파 i는요. 이미 정의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선형결합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알파 i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형결합들은 이미 요 기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요. K1 알파1, K2 알파2, KM 알파 M인데요. 요것에 대응되는 다항식, 다변수 다항식을 뭘 생각하냐면 그냥 K1X1, KMXM을 대입하면 명백히 여기 안에 원소로 간주하도록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한차원 확대체면 이 K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써지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해서 K의 특정 M개, 차원의 개수만큼 해당하는 M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그것들의 선형결합으로 써지더라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조금은 편합니다. 물론 그 선형결합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K가 체이기 때문에 그것의 분수식들도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K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이런 원소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물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요 원소가 물론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원소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배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소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K에서. 만약 0이 되면 뭐예요? 배제하고 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분수체 기호를 도입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포함관계와 차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F가 E에 포함되고 E가 K에 포함될 때요. 그럴 때 만약에 K가 F 위에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 E는 F 위에서 이 차원은 전체 차원을 뛰어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E가 지금 F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K도 뭘 포함하고 있어요? F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E와 K는 F 위의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벡터 공간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서 뭐였어요?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dimension F of E, dimension of F of K가 이렇게 부등호가 있었죠. 이걸 그냥 기호로 다시 쓴 게 이 F입니다. KF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질문은 아직 비교되지 않은 게요. 요 부분이 아직 비교가 안 됐습니다. 요 부분의 차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됐죠. 바로 그게 체의 차원 정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상을 좀 바꿨죠. E를 제일 큰 걸로 잡았습니다. F가 K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그렇죠. K가 E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걸 봤을 때 유한 차원이래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차원은, 그러니까 K 위에 E를 봤을 때 차원은, 저 말해서 E 위에 F 전체보다는 어떻다? 크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E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음과 같이 K 위에서 S 기저집합을 찾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assume하기를 얘의 차원이 제일 큰 거 요 사이보다 더 크다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let하기를 S를 X1부터 기저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있겠죠. 근데 이거는 K 위에서 정의에 의해 1차 독립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것이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F 위에서 1차 독립인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1, X1 0인데 such that T1부터 TS까지가 F 위에서 생각해요. 이런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F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K에 들어갔었죠. 따라서 사실은 이 TI들은 모조리 다 K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집합은 K 위에서 1차 독립이잖아요. 따라서 이 연립 방식의 해는 뭐밖에 없다? TI들은 모두 0인 것밖에 없죠.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S는 F 위에서도 뭐하다? 1차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소위 말해서 이 집합 S는 지금 이 안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차 독립인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는 본래 차원이 있잖아요. EF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겠죠. 맞죠? 1차 독립이면서 그 개수가 최대인 것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S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보다 크대요. 근데 여기에서 S의 원소의 개수는 뭐 이게 더 작거나 같다네요. 따라서 모순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가정했던 요게 모순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S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차원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호로 다시 쓰면 이것이 뭐냐면 E의 K에서의 차원이었죠. 이것이 E의 F에서의 차원이에요. 이게 차원 정리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겁니다. 자, 사실 알고 봤더니만 마치 군에서의 지표의 곱셈과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차원은요.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차원과 여기서 여기까지 차원 어떻게 한 거? 곱한 것과 같더라.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를 그냥 들어서 하겠습니다. 2의 K에서의 차원이 K의 F에서의 차원이 3입니다. 포함관계는 FKE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요 사이가 3차원이고요. 요 사이가 2차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클레임은 이의 F에서의 차원은 몇 차원? 6차원인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K 위에서 다음과 같은 X1, X2요. X1, X2는 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이렇게 쓸 수 있죠. span over 선형결합이에요. F 위에서 say Y1, Y2, Y3예요. 물론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이 XI나 YJ들은 전부 다 0은 아니겠죠. 맞죠? So 내가 전체가 6인 거는요.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셈을 해갖고 선언하자는 거죠.
6개를 이렇게 해요. x1, y1, x1, y2, x1, y3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F 위의 기저인 걸 확인하면 모든 게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클레임 제일 초보적인 거요. 스텝 1 요것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만약에 저 집합이 6개가 아닐 수 있죠.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yjxi 더하기 마이너스 yl xk는 0이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이 y들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있어요. yi들은 k에 들어있는 거죠. 요게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에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이게 뭐였었죠? 요 xi, xk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였어요? 1차 독립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y들이 다 k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연립 방식의 해는 yj-yl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모순입니다. 기저를 설정할 때 0이 아닌 벡터로 설정해야 되잖아요. 모순. 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벌어질 수 있죠. 뭐이면 i가 k이고 j가 l이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나 어떻게 연립 방식의 해가 0밖에 없어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뭐다? 따라서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는 6개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제일 큰 확대체의 원소를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얘네의 선형 결합으로 다 써보려고 합니다. E가 여기 들어있으면 E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1, X1, K2, X2요. 여기서 K1, K2는 K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 말에 의해서요. 예, 그랬을 때 다시 이 KI들은 뭐예요? KI들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YJ들로 다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첨자가 좀 많습니다. T1, Y1, T2, Y2, T3, Y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K들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KI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F를 개수로 달고 있으니까 F 안에 있는 거죠.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I라고 쓸까요? 이렇게 상첨자를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뭔 얘기인고 하니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E는 자, 이렇게요. 여기에 K1이 들어가고 K2에 X2죠. 얘가 K1에 대해서 한번 써주면 K2에다 한번 써주면 다 뭐예요? Y, I, Y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씩 나오니까 마찬가지죠. 전부 다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어디에? span over 뭐요? S인데 개수는 여기에서 왔어요. 따라서 F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E는 span over FS인 거예요. 근데 S가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뭐였어요? E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span 해도 E죠. 따라서 소위 말해서 생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로? S로 E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이겠죠. 1차 독립인 걸 확인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이 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좀 자세하게 써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T11에 Y1 더하기 T2의 Y2
2 t, t2, t3, y1, 1, y3의 x1 더하기 t1의 2의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을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t의 ij인데 이렇게요. y의 i x j가 0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하면 이게 0이면 지금 원하는 게 요 개수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두 다 0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죠. 그런데 이 식은 다시 묶었으면 위에 두 개로 써질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ti들은 전부 다 뭐예요? f 안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전부 k 안의 원소죠.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yi들은 전부 다 뭐예요? k 안의 원소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k 안의 원소예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 당연히 k 안의 원소예요. 그러면 새로 읽으면 0은 이것과 이것으로 결합되어 있고 k 안의 원소들로 개수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e가 이렇게 스팬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뭐라 하냐면 따라서 요 파트랑 t11 y1 더하기 t21 y2 더하기 t31 y3 더하기 별 뒤에 건 생각하겠습니다.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내가 아는 게 이 y1, y2는 뭐다? 이와 같이 다시 기저가 되잖아요. 따라서 뭐다? t의 ij는 몽땅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1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 개수들을 새로 배열시켜 봤더니만 전부 1차 독립이네요. 그러니까 결론 내리자면 뭐다? ES는 1차 독립이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기 때문에 FU의 기저 집합이라고 선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체 클레이 이것을 증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거는요. 다른 것보다 그겁니다. 각각에서 기저가 뭔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했을 때 요 전체에서의 요거 위에서의 기저를 선택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각각 가능한 그냥 곱셈들을 다 해주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 다음과 같이 확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E가 F에서 소수래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것을 보통 사이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체는 F이거나 전체래요. 마치 극대 아이디어라고 같은 상황이죠. 근데 앞에서 차원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이겁니다. K의 F 위에서의 차원과 E의 K 위에서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얘가 1 곱하기 P 곱하기 1이겠죠. 물론 동반원을 생각하면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차원의 값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요? 정확하게 이런 꼴밖에 없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이게 1이에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였었죠? K는 F라는 얘기죠. 후자의 경우에 1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차원이 1이기 때문에 E는 K가 되겠습니다. 이게 절묘한 예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증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요. 실제로 유한차원 확대체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무한차원 확대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Q 위에서 R은 벡터 스페이스인데요. 이건 무한차원입니다. F not 그렇지 않다고 유한차원이라고 한다면요. 이걸 그러면 소위 말하는 벡터 스페이스의 기초적인 정리죠. 유한차원 벡터 스페이스는 항상 뭐예요? 스칼라체의 곱집합하고 같죠? 동형이죠. 근데 지금 요게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유한값이니까요. 유리수 집합을 몇 번 곱한 거? 유한번 곱한 직접 저희 말하는 곱집합이니까 이건 뭐예요? 각각이 가산이니까 이것도 여전히 가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칸토로 정리에 의해서 실수 집합은 비가산인 게 매우 잘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R은 Q에서는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확대체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확대체란 주어진 체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체로서 포함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연산구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매장사상이 있는 경우였었고요. 그와 관련된 차원과 관련된 성질들을 기초적으로 선형대수와 연관지어 생각해봤고요. 이들 중에서 벡터 공간으로서 이해해가지고는 얻어낼 수 없는 성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체의 차원 정리, 이름 붙여 타워 정리였습니다. 이는 각각의 사이체의 차원들을 곱하면 전체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확대체 중에서도 이제 조건을 더 넣어서 대수적인 확대체의 뜻을 알아보고 성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덧붙여 이번 학기 가장 중요한 테마인 바로 이런 대수적 확대체의 원소인 대수적 수와 앞에서 배웠었던 기하당식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을 다음 시간 논의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